어느 순간 당신은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바꿀 수 있는 빅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추구할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흔히 간과하는 몇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이 선택한 일에 열정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가령, 당신은 머핀을 좋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머핀 가게를 여는데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빅 아이디어에 진정한 열정이 있지 않아도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코딩을 잘한다면 웹사이트를 구축하는 것이 빅 아이디어라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매료되는 일이 아니라면 당신은 아마 추진력을 잃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아이디어의 장래성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당신의 최고 아이디어를 찾으려면 당신이 가진 기술과 재주를 고려하고 그 중에서 가장 가슴 뛰게 하는 일을 찾으면 됩니다. 가장 좋은 아이디어란 당신의 관심과 경험을 결합한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찾았다면 이제 소위 불이 영역이라고 불리는 것을 찾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정적 관심과 능숙함 사이에서 가장 적절한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몇 달에서 몇 년까지도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사실 불이 영역을 찾는 데는 몇 분으로도 충분하며 펜과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이의 중앙에 수직선을 그립니다. 수직선의 왼쪽에는 열정이라고 쓰고 오른쪽에는 전문성이라고 씁니다. 타이머를 5분으로 설정하고 시작을 누릅니다. 당신이 열정을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적어보십시오. 어린이나 청년기에 당신을 열광시켰던 대상이나 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만약 내일 아무 일정도 없고 해야 할 일도 없다면 하루를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번에는 타이머를 재설정하고 5분 동안 전문성을 가진 모든 것을 기록하십시오. 당신이 정말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계는 열정과 전문성 분야를 살펴보고 왼쪽의 항목이 오른쪽의 무엇과 연결되는지 선을 그어보는 것입니다. 유명한 팟캐스터인 디만은 자신이 성공한 기업가들과 대화하는 데 열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에 복무한 후 기업 금융 분야에서 일하면서 대중연설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는 이 열정과 전문성을 연결하여 팟캐스트를 만들고 성공을 위한 코드를 해독한 기업가들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빅 아이디어를 찾았나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가치를 제공할 차례입니다. 당신의 빅 아이디어는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잠재 고객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모든 종류의 벌레에 쓸 수 있는 살충제를 개발한 발명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흰개미 문제가 있었나요? 바퀴벌레 문제는요? 이 모든 문제를 제품 하나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포장에는 밝은 색으로 가정의 모든 벌레를 죽일 수 있다고 써 있었죠. 그러나 막상 상품 진열대에 오르자 단 한 명의 고객도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발명가는 당황했지요. 그가 실수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진한 판매에 당황한 발명가는 살충제의 진열 복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감시할 사람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어떤 고객은 개미만을 죽일 수 있는 살충제를 찾고 있었고, 다른 고객은 일반적인 벌레가 아닌 바퀴벌레만을 없애길 원했습니다. 벌레 문제를 겪는 모든 사람의 목표가 한 종류의 벌레 제거였던 것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유용했습니다. 발명가는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여 목적별로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한 통은 바퀴벌레 제거용, 다른 통은 개미 제거용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간단한 변화 이후 매출은 급증했습니다. 원래 제품의 포장은 정직했지만 호소력이 없었고, 고객의 행동을 통해 틈새 시장을 파악하여 그 요구에 대응한 결과인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업가가 빅 아이디어를 수립할 때 만나는 일반적인 장애물입니다. 너무 넓게 그물을 던지면 아무것도 잡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살충제의 발명가가 그랬듯이 서비스가 필요한 틈새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빅 아이디어여야 합니다. 2012년 디마가 성공한 기업가를 인터뷰하는 팟캐스트를 기획할 때 그는 이미 그런 프로그램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많은 프로그램들 중 어느 것도 매일 방송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영감을 얻어 매일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청취자들이 원하는 틈새에 맞게 그의 빅 아이디어를 수정하여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고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 중 대다수는 당신의 서비스나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디마의 팟캐스팅 커뮤니티인 팟캐스터즈 파라다이스는 8년 동안 약 6천 명 정도만이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킴으로써 $500만 이상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모든 사람을 이상적인 고객으로 여기는 기업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완벽한 고객이나 아바타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바타란 당신이 만든 가상의 고객을 말합니다. 그의 존재는 허구일 수도 있지만 그의 문제와 관심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아바타의 정보를 속속들이 알면 그나 또는 그와 같은 잠재 고객에게 직접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바타를 북극성으로 생각하십시오. 빅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개선할 때 결정을 안내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아바타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바타의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바타의 나이, 성별, 결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 몇 가지 기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그의 직업이나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통근은 어떻게 하며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또 열정이나 취미, 재능이나 기술은 무엇인지,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디마는 자신의 아바타 지미를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팟캐스트인 엔트러프러누어 온 파이어의 열렬한 청취자를 지미라고 상상했습니다. 지미는 40대 중반이고 아내와 어린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의 하루 중 대부분은 별로 즐겁지 않은 활동입니다. 그가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얼마간 아이들과 놀고 잠들기 전에 아내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디마는 각 팟캐스트 에피소드의 길이가 지미의 통근 시간과 같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25분 미만으로 말입니다. 엔트러프러누어 온 파이어는 지미에게 매일 일관된 가치를 제공해야 했습니다. 매일 듣는 것으로 지미가 기업가가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얼마 후 그는 경제적 자유를 얻고 열정을 추구하며 가족과 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레터,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의 형태로 접근하고 있나요? 아마 동일한 콘텐츠가 다른 매체로 변경되더라도 그 흥미로움 때문에 여전히 읽고, 듣고, 시청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콘텐츠의 채널이 당신의 생활 방식에서 접근하기 쉽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빅 아이디어가 있다면 타겟 고객에게 도달하기 위한 효과적인 매체도 선택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가장 잘 공유하려면 가장 인기 있는 오디오, 영상 또는 문서 플랫폼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당신이 모델로 설정한 가상 인간, 즉 아바타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공을 위한 메시지를 소비자가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아바타에 적합한 매체를 선택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0대 기혼 유자녀의 아버지를 아바타 지미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미가 매일 운전해서 출근을 한다면 안전상의 이유로 문서나 비디오와 같은 매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팟캐스트가 훌륭한 매체가 될 것입니다. 우선 세 가지 매체 중 가장 오래된 것인 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문자 언어는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레딧이나 페이스북만큼이나 온라인 신문이나 블로그도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문서 형태의 플랫폼은 쉽게 공유할 수 있으며 다른 매체보다 훨씬 만들어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문서 형태가 모든 상황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독서를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운전이나 운동 중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디오가 사랑받게 된 이유입니다. 특히 팟캐스트와 같은 오디오 콘텐츠를 듣는 것은 다른 활동도 가능하게 합니다. 게다가 휴대가 가능하고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으며 무료입니다. 물론 오디오 콘텐츠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시각적 표현이 필요한 콘텐츠도 있습니다. 이것이 영상 콘텐츠가 정말 빛을 발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영상은 다른 매체로 파생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령 간헐적 단식에 대한 15분 길이의 클립을 만들었다면
이를 짧게 편집하여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공유할 수 있고, 블로그에 올릴 수 있도록 문서화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어떤 매체를 이용하든 잠재 고객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치 않은 성공을 위한 길을 달리다 보면 도중에 장애물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설적인 조언과 비판을 받기 위해서는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바로 당신의 멘토와 지휘관입니다. 멘토는 같은 초기 단계를 겪었고 비슷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으므로 함정 중 일부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완벽한 멘토를 찾기 위해 꼭 리차드 브랜슨이나 바바라 코코란과 같은 유명한 전문가를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이 1년 후에 있기 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찾으십시오. 좀 더 구체적으로 당신이 진행할 프로젝트 내용이나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들, 현재 월 수익을 기준으로 당신의 상황과 비슷한 범주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목표를 달성한 기업가를 찾는 것입니다. 디마가 2012년 팟캐스트 진행자가 되기로 결정했을 때 그는 전문적인 지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1년 목표를 계획하고 그에 맞는 기업가를 찾았습니다. 총 5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콘텐츠를 소비하고 소셜미디어를 팔로잉했습니다. 그렇게 소통을 시작하면서 그는 제이미 마스터스에게 자신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승낙을 해주었습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팟캐스트를 갖고 있는 제이미는 디마가 마감일과 목표에 대한 책임을 갖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다른 기업가들과 연결도 해주었습니다. PEP 또한 매우 가치 있는 방법입니다. 이는 매주 1시간 동안 조언을 공유하는 모임입니다. 마스터마인드, 즉 지휘관은 비슷한 단계에 있는 서너 명의 사람들에 대해 엄격한 출석과 참여를 요구해야 합니다. 모든 회의는 지난주의 가장 큰 성공과 그것을 통해 배운 점을 각자 5분 동안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다음 30분 동안에는 각 회원이 돌아가며 그 주의 가장 어려웠던 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다른 구성원들은 질문을 하고 가능한 해결책에 대해 논의합니다. 마지막 10분은 다음 주의 목표를 정한 다음 마무리합니다. 당신만의 빅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신이 해야 할 일을 계획대로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콘텐츠를 얼마나 자주 배포하고 사전에 얼마나 제작할 것인지, 또 제작 일자는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지 결정하는 일은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결정은 당신이 만든 가상의 고객 모델, 즉 아바타에게 이익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구조화된 계획이 필요합니다. 테스트해보고 싶은 100만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겉핥기 수준으로 모든 아이디어를 테스트함으로써 넓이와 깊이를 더할 수도 있지만, 단 한 가지 아이디어에 깊이 집중함으로써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과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당신의 멘토가 제기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작 일정을 잡기 전에 어떤 달력 시스템을 사용할지 자문해 보십시오. 달력을 사용하면 마감일과 해야 할 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글 캘린더나 스케줄 원스와 같은 서비스의 기능을 확인하고 필요에 맞게 활용하십시오. 그 다음 고려해야 할 문제는 얼마나 자주 콘텐츠를 배포할 것인지입니다. 팟캐스트 진행자인 디마는 매일 새로운 에피소드를 배포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스케줄 시스템을 활용했고, 아침마다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에 맞게 쇼의 녹화, 편집, 업로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약 45개의 에피소드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혹시 아프거나 취소해야 하는 일이 생겼을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월요일에 인터뷰를 진행하고 화요일에 한 주에 방송될 모든 에피소드를 녹음했습니다. 이 계획은 그가 3,000개 이상의 에피소드를 만들어 방송하는 동안 매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획을 평가할 시간을 만들어 두십시오. 이것은 정해진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무언가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 시간을 통해 문제점을 찾아 교체하도록 하십시오. 많은 기업가들이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하고
경제적 자유에 대한 꿈을 발표하고 콘텐츠 제작 일정을 잡는 흥미진진한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대다수는 첫 해에 실패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이 실제로 일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계획과 준비는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 하는 실수는 예상 가능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가치 있는 무료 콘텐츠를 만들어 흐름을 만드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매우 좁은 틈새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면 당신의 콘텐츠는 그 분야에서 최고 아니면 최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할수록 효과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콘텐츠는 점점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한 가지 흔한 오해는 바쁜 것과 생산성을 혼동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둘은 같지 않습니다. 성공한 팟캐스트 진행자인 디마는 생산성을 가상의 고객 모델, 즉 아바타에 맞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 외 다른 모든 것은 바쁠 뿐입니다. 콘텐츠를 제작할 때 아바타에게 도움이 되는 생산성의 과정인지 확인하세요. 초보 기업가는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조금씩 하려고 노력하지만 결국 어느 것도 관심을 끌지 못하고 말지요. 당신은 단기적으로 행동 계획을 수립하고 그대로 따름으로써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성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 일정에 집중하기 어렵다면 전날 밤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졸리거나 정신이 없더라도 따라야 할 확실한 계획이어야 합니다. 커피의 도움을 받더라도 말이죠. 이제 콘텐츠를 만들었으면 출시할 차례입니다. 디마는 잘 안 될까봐 걱정한 나머지 출시를 3번이나 연기했습니다. 예정된 출시일 전날 밤이면 현실에 대한 악몽이 그를 덮쳤습니다. 결국 그의 멘토는 3번째 변명을 거부하고 그날 데뷔하지 않으면 멘티로 해고하겠다고 위협까지 하고서야 그는 첫 콘텐츠를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완벽주의라는 이름으로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주의는 사람들이 거절이나 실패에 직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일 뿐입니다. 첫 출시는 당연히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수로부터 배울 뿐 아니라 유용한 피드백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기업가가 디마만큼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멘토가 했던 것과 같은 최후 통첩을 받지 못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더라도 일단 출시하십시오. 성공한 기업가의 인터뷰를 콘텐츠로 하는 팟캐스트 엔트러프러누어 온 파이어의 운영자 디마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동안 팟캐스팅과 기업가 정신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의 팟캐스트는 성공적이었고 많은 청취자들이 자신의 팟캐스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그 요청을 바탕으로 디마는 팟캐스터를 꿈꾸는 엘리트의 커뮤니티인 팟캐스터즈 파라다이스를 만들었습니다. 회원들은 팟캐스팅의 프리미엄 코스에 가입하고 디마가 주최하는 독점 이벤트 및 웨비나에 참석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2014년까지 커뮤니티는 $100,000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회원 가입이나 유지가 줄어들면서 디마는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고품질의 무료 팟캐스팅 과정으로 판매 유입 경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디마의 주요 자원인 팟캐스트에서 더 많은 유료 구독자를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의 인기 있는 팟캐스트와 독점 유료 커뮤니티 사이의 격차를 채우기 위해서 그는 무료 단계를 구축하여 프리미엄 코스로 도약할 준비가 되지 않은 더 많은 회원을 끌어들일 수 있었습니다. 디마는 가상의 잠재 고객인 아바타를 생각하고 컨텐츠를 만듭니다. 짐이라는 이름의 이 아바타가 매일 디마의 팟캐스트를 듣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는 일관적인 무료 콘텐츠를 통해 자신이 큰 가치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미도 자신의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싶지만 아직 팟캐스트에 $1,000에 지불해야 하는 $1,000의 회비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마의 무료 강의를 그의 재생 목록에 추가합니다. 지미는 일주일 만에 전체 과정을 이수했으며 지속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의욕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렇게 디마의 무료 과정은 새로운 잠재 고객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료 팟캐스트 과정에 등록한 모든 사람이 유료 회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추가 광고 비용 없이 더 많은 잠재 고객을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의인인 것이죠.
팟캐스트 엔트러프러누어 온 파이어는 동시에 여러 유입 경로를 운영하지만 이 특정 유입 경로를 통해 수백만 달러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독특한 틈새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빅 아이디어를 그에 맞게 조정하고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여 새로운 유료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단 한 가지 일에서 성공했다면 그것을 중심으로 수익원을 다양화하고 다른 비즈니스와 제휴 파트너 관계를 형성하여 흔치 않은 성공을 향한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 길에 들어서면 여러 유입 채널을 만듦으로써 추가적으로 수입을 창출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